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천히 하시면 돼요. 아이고, 아이패드 떨어졌네. 여러분, 잠시만요. 수락 바로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문제 그 두 번째 거 풀면 되잖아요, 그죠? 처음에 3개 풀었고 이제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 19, 그러니까 그 뒤에 3개. 그래서 잠시만요. 출석 체크하고 같이 문제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자, 출석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고상혁 학생 아침에 들어왔었는데 잘 들어왔나? 잘 들어왔네. 아침에 들어와서 놀랬어요. 예. 그래서 손병호, 강태규, 손병호, 신영선. 아까 들어오는 거 봤던 것 같은데 있네. 신영선 있고, 네, 장성환 들어왔고, 그리고 주선 학생 있고, 강석준 있고, 고상혁 있고, 신용호, 이정찬, 정민승 학생 좀 불러주세요. 네, 제가 이거 지금 그 목록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네, 정민승 학생 좀 불러주세요. 네, 박주현 학생도 들어와주셔서 감사하고, 정민승 학생 찾았고, 최민혁, 민상이 들어왔고, 박용진, 정석, 평빈, 이수연, 장원, 김민지, 지원 마크 들어왔고, 김보미, 박지민, 오연우, 임수빈, 김가연 학생 혹시 김가연
김가연 학생 혹시 있나요? 안 들어온 것 같은데. 그래서 원지석 학생 있고, 그래서 김가연 학생 좀 불러주세요. 네. 나머지 학생들 다 왔으니까 예, 지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연 학생이랑 정민승 학생 2명 좀 불러주세요. 네, 19년도 거부터 같이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안 배운 부분은 그냥 여기 안 배웠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만 그것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유럽사에서 그 시민혁명과 계몽사상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배우기 전이다라고 하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요. 이게 다 대부분 그 중세 유럽을 끝마치고 다음 그 근대 유럽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네, 나름 역할을 했던 여러 책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 민주주의의 발전 내지는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가능하게 했던 사회 변화를 촉진시켰던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건 풀었던 거고 우리가 시험 범위 안에 속하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바로 그 앙코르와트 유적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경제적으로 그래도 동남아시아 이런 국가들보다 화폐 가치도 상대적으로 높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좀 앞서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이런 동남아 유적지를 많이 관광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서 한 번쯤 여러분들 이 지역도 이제 그 보수공사 때문에 한동안 이게 갈 수 없었다고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서는 정답이 1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로부드르라고 하는 그런 불교식, 대승불교식 그 유적지가 있는 데는 자화섬이고요. 네, 참고로 이 앙코르와트 유적은 네,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번 보시게 되면 네, 수구타이 왕조는 네, 그 교과서 페이지도 여러분들 한 번씩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네, 교과서 내용도 한번 이렇게 옆에다 같이 펴놓고 공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페이지 잠시만요. 페이지가 좀 틀릴 수 있으니까 정확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9페이지 그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찬드라 국타는 그 앞쪽에 있는 그 인도의 고유한 문화 형성 과정에 나오는 이 국타 왕조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5번에 있는 선택지에 있는 내용은 94쪽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어떤 왕조에서 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무슬림 세력이지만 그 인도 지역에 세운 거다. 그래서 이거는 동남아시아 인도 차이나 반도 쪽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가에 들어갈 시기가 앞으로 좀 넘어가 보면 서아시아 제국 쪽에서 81페이지 쪽을
여기 내용들이 전부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니파와 시아파가 분열하게 되는 이유. 그래서 그 무함마드 계열 직계 계열이냐 아니면 무함마드의 직계 후손이 죽고 나서 다른 그런 가문이 세습하게 되는데 그 가문을 그러니까 다른 가문으로 바뀌게 된 거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네, 수니파와 시아파가 나눠지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8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아바스 왕조가 하거나 아니면 또 코르도바를 수도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는 코르도바를 삼았다고 하는 거는 그, 그 아바스 왕조에서 그러니까 우마이 우마이야 왕조가 이제 약해지고 나서 일부 자녀 세력이 넘어가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한참 나중에 이게 생기는 거고요. 여기 가는 우마이야 왕조 이전에 있었던 시기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게 이 사건의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물어보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학습을 진행할 때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의 이전에 있었던 사건, 그 같은 나라의 역사에서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있었던 역사까지 한 두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공부해달라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 순서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국가의 이런 사건을 기억했을 때 그 전 사건, 이후의 사건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네, 이런 것들을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뚜르푸아티의 전투는 네, 그 이슬람 제국의 확대 과정에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전쟁을 치렀던 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패하게 되면서 그 후우마이야 왕조 및 그 이슬람 세력이 그 이베리아 반도 쪽에만 갇히게 됐고 그 이베리아 반도에서 그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럽 그에서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의 그 정체성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이미 세력이 포화 상태가 된 지중해 쪽이 아니라 대서양 쪽을 바라보고 이게 항로 탐색을 하기 시작하면서 초기에 엄청난 식민지를 지배하게 되고요.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 부를 쌓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과정들도 여러분들 유럽사를 좀 더 이렇게 배우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넘어가서 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정권은 일찍이 대지마를 건설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정권은 네. 여기서 이 정권은 에도막부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에도막부에서 한 일이 아닌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정답은 1번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이 여러분들 이 내용을 통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교과서에 없는 내용도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에도 막부 시기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도 막부에 대한 내용은 66쪽에서 68쪽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 개경 농경제도 그리고 각종 사회제도 그리고 여러 가지 교류 과정 이런 것들이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야,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이제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만 좀 심도 깊게 배웠던 그리스 로마 문화의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예, 우리한테는 좀 먼 문화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구별해 달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아테네 자체에서의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 그리고 아테네 스파르타로 대표되는 이런 폴리스 세계와 그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 계통의 그 사람들이 갈등 관계를 갖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 그래서 그 과정에서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고 그 델로스 동맹이 네, 어떤 기능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됐던 아테네가 네, 스파르타의 그런 어떻게 보면 부러움을 사게 되고요. 스파르타는 네, 그런 부러움을 이게 전쟁을 하자. 그걸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하면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동맹이 아테네를 이기게 되긴 합니다만 그걸 통해서 서로 모두 함께 약해졌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라고 불리우는 이 알렉산더 그 황제 왕이 알렉산더 왕이 등장하는 그 시기로 이제 이행하게 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인지 아테네인지 알아보고 그거에 맞는 걸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밑줄을 좀 쳐볼게요, 여러분들. 15명 정도가 공동 식사하고 강인함을 길렀고 여성들도 군사훈련 열심히 했다. 스파르타죠, 여러분들. 그래서 스파르타에 해당하는 게 바로 4번이 됩니다, 여러분들.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주도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황제는 누구냐.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아우를 수 있는 황제인데 이분이 강희제라고 하는 황제님이고요. 그래서 2차성의 반란을 무찌른 요 시점도 여러분들 1644년이기 때문에 1644년이 제위인 황제를 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뒤에 한번 여러분들 교과서에 그 계보도 나오니까 그걸 봐도 되고요. 그래서 잠깐 보시게 되면 청태종 다음에 청성종이라고 불리우는 네, 애신 강나 다이곤이라고 불렀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네, 그래서 세, 청성종 성종 연관에 이 그냥 굳이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자면 청태종 홍타이지 다음 왕이었던 성종 임금인데 청나라 성종 교과서에 안 나오는 임금이지만 어쨌든 그때 이자성의 난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을 잘못했네. 청세조, 청세조님께서 왕이 올랐을 때 그래서 순치제 때 이 이자성의 난을 무찌르게 됐고 이 순치제 때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조선판 막장 드라마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아버지는 청나라한테 굴욕을 당했는데 아들은 청나라로부터 배우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갈등의 씨앗이 됐고 실제로 그 건강하게 볼모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이 수개월 만에 죽고 부인의 가문은 영모로 몰려서 죽게 되고 그의 아들들은 귀향을 가는 그런 거의 조선판 그 권력
암투의 어떻게 보면 단골 소재인 소현세자와 인조의 관계에 어떻게 보면 그 논란의 중심에 서 계셨던 분이 이 순치제라고 하는 분이고요. 여담입니다만 여러분들 순치제도 여러분들 천수를 못 누려요. 순치제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그의 나이 그래서 이 순치제라고 하는 분이 18년 정도밖에 재위를 못 하고요. 그래서 네. 심지어 이 순치제는 그 44년부터 재위를 했는데 38년생입니다. 1638년생. 그래서 이게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다. 그래서 1638년에 태어나서 1661년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이분이 돌아가신 것도 여러분들 천연두 때문에 죽게 돼서 이 다음에 왕이 되신 청성조 강희제 이분이 성조예요, 여러분들. 강희제라고 하는 분이 그 천연두 앓고 왕이 되셔가지고 이분은 왕 오래 하십니다. 지금 61년간 왕을 하세요. 그래도 근면 성실하시고 그 만주어와 한어에 능통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좀 이제 여담입니다만 배우는 거에 굉장히 사람이 이게 좀 심취해 있으셔서 라틴어도 공부하시고 그 각종 이 서양에서 들어오는 여러 학문들과 종교에 대해서도 계속 공부하시는 그런 아주 바람직한 이런 그 왕과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제국은 무굴 제국이다. 자, 여러분들 무굴 제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몽골 제국의 후예라고 주장하면서 나오는 여러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보기 중에 그런 게 뭐 설명이나 이런 것 중에 몽골의 후예를 자칭했다. 뭐 이런 얘기, 뭐 후예다, 뭐 이런 거 관련이다고 해서 이게 뭐 예를 들어 몽골의 후예는 무조건 무굴이야.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교과서에 설명되는 정도로는 이렇게 좀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무굴 제국에선 여러분들 악바르 황제와 아우랑제부 황제, 그래서 악바르 황제는 지즈야라고 하는 종교세를 면제시켜주면서 종교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줬다라고 한다면 악바르 황제는 아우랑제부 황제는 시크 교도의 반란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복 활동, 영토가 더 늘어났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재정이 부족해지게 되고 그거를 메꾸고자 지지야를 부활시켰다. 그런 거 알아주시고 자, 여러분들 타지말 무굴 제국과 정말 관련 있는 문화재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문화재지만 아우랑제부 또는 악바르 황제랑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 얘기해서 그냥 글자 수 적으신 분이 먼저 왕을 하셨다 이렇게 그냥 알아주셔도 그냥 이게 기억해 주셔도 여러분들 기억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는 샤자한이라고 하는 황제가 세운 거다. 그리고 뭉타즈라고 하는 그 자신의 왕비를 이렇게 좀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티무르 제국을 창건했다. 이 티무르 제국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똑같이 제가 얘기했던 그 몽골 계열이라고 이렇게 추론 내지는 스스로가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세운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건 페르시아 그쪽에서 좀 나오게 되고요. 서남아시아사 그쪽에서 나오게 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9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바부르라고 하는 사람이 무굴 제국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라타 동맹이 바로 있었던 거는 다 아니라 나 시기에만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라타 동맹을 통해서 시크 교도들이 연맹을 했고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왔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와서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저희가 그 만한 병용제 선택지로 이런 게 빨립니다. 중국사 중에 한 시기를 물어보고
그 종적으로 예를 들어 진나라를 물어보고 한나라랑 그 전에 있었던 그 황하문명 시대의 것을 같이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구성되니까 여러분들도 잘 파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유럽사이기 때문에 네,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그 세계사 학습을 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우리 시험 범위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서남아시아사 쪽은 열심히 하고 인도사는 못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서남아시아사랑 인도사를 다 같이 해주셔야 이 두 가지의 보기가 섞이거나 이 한 시기에서 이 종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보기에 대여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보게 되면 대부분 나오는 주제나 형식이나 이런 게 좀 정해져 있긴 해요. 물론 때에 따라서 정말 안 나오던 주제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게 균등한 학습을 그러니까 문명 시기부터 2차 대전 이후까지 꾸준한 학습, 그러니까 균등한 학습을 했을 때 가장 득점하기가 쉬운 과목이니까요. 그것 좀 계속 생각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넘어가고 대표적으로 아까 전에 그 데카메론이나 이런 책 나왔던 것처럼 계몽사상이나 여러 가지 철학에 대한 내용들은 꼭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이 예를 들어 어떤 철학이라고 하면 뭐 스토아 철학이라고 한다면 그 스토아 철학이 무엇인지 막 이렇게 깊이 공부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 그 스토아 철학이 왜 유행을 했고 어떤 것에 영향을 줬고 간략하게 어떤 철학적 사상인지 요렇게 한 3단계 정도로만 구별을 해서 알아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기타 문제를 푸는 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참고로 여러분들 요 시기는 양모운동 시기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우리가 중국사도 그렇고 일본사도 그렇고 인도사 그리고 이슬람사도 그렇고 다 현대사 부분은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일본을 제외하면 다 반식민지 또는 식민지 상태를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 상황에 대해서 민족국가 성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학습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요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청나라 이후의 시기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카리브해 쪽에 있는 얘기는 이게 바로 신항로 개척 과정에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답 같은 경우는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식민 지배 역사 내지는 또 그 미국의 독립혁명 이런 과정들을 차근차근 학습을 해야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계신 윌리엄 공 이거는 여러분들 네, 그 영국의 그런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가장 앞선 형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그 과정에서 왕권이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방향으로 점차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 이것도 학습 안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이것도 현대사 부분을 우리가 학습을 해야 정확하게 어느 시기와 어느 시기인지를 특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가와 나를.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식민 통치를 풍자하는 그림이고 식민 통치를 여러분들 그 강대국끼리 조약을 맺으면서 끝내려고 한 적이 그 조약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도 한 적이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패전국들의 식민지를 승전국이 다시 지배를 하려면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조금은 그런 본국과의 이런 그런 관계에서 자유로움을 갖게 되고 그 과정을 이제 또 이겨낸 다음,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이제 또 식민 지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또 헌법에 대한 얘기이고, 예. 그리고 여기에서는 예, 그 공산주의의 해체 과정.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의 전후에서,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로는 한 서너 문제가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비중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로 좀 나눠 보시면서 예, 균등한 학습을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20년도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문제는 여러분들 그냥 한번 네, 쉽게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자,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서 레오 3세가 이런 일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 내부에서의 그런 신앙의 방법론에 따른 그런 갈등이기 때문에 어, 잠깐 설명을 하자면 그 비잔티움이 믿었던 그리스 정교회와 이른바 가톨릭으로 대표되는 네, 서쪽 로마가 믿었던 그 신앙 방식에서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넘어가서요. 네, 그 제지술은 네, 당나라 때, 한나라 때 만들어지지만 당나라 때 이슬람을 너무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거기에서 중국 측은 당나라, 이슬람 쪽은 아바스 왕족라고 하는 분들이 활동을 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 옳지 않은 거니까 2번이 되죠, 여러분. 청명상하도는 여러분들, 네, 그 명청시대, 예, 내지는 네, 송나라 때 유행했던 그림이니까 여러분들. 자, 한번 이거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교과서 이 청명상하도라고 하는 게 언제 나왔냐면요. 네, 북송시대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북송시대. 예, 그래서 송나라 때다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탈라스 전투는 정답 되고요. 근현재의 헬기를 조사하는 거 이것도 당나라 때니까 맞죠. 그리고 조로아스터교 사원에 가는 국제적인 종교를 갖고 있었으니까 맞고요. 불경을 구하러 인도로 떠나는 승려 선장법사님이 다녀오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케어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이게 답을 잘못 표시해 놨는데
여기서의 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들. 굳이 얘기하자면, 네. 그래서 가는 라디아스도 그래서 라디아를 멸망시킨 그 국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좀 알아주시고 이 부분도 좀 학습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좀 풀어보는 걸로 합시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밀레트 제도 나오죠, 여러분들? 그리고 바자르, 그러니까 바자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바자회가 어떻게 보면 이슬람에서 영향을 받아서 온 그런 행사 방식이고요. 그래서 비이슬람교도에게 납세의 의무만 지키면 네, 자치를 주었다. 그래서 이게 오스만 투르크고 오스만 투르크 시대 때 만들어진 그런 그 건물 이런 것들과 연결시키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수의 선교사는 여러분들 명말 청초에 주로 활동을 했고요. 예수의 선교사가 그 그래서 예수의 선교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교과서 청나라 부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테오 리치 그리고 네, 이 명나라 때 사람이고요. 마테오 리치는 명나라 때 사람이고 아담 샬이 예, 그 청초에 역법을 개정하고 천문대를 만들면서 네,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천문대 만들고 역법을 개정하면서 그 청나라 자체에 여러 가지 과학기술 및 여러 가지 기술 발전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도 이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이걸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청나라 때래 자꾸 명나라 때 했던 건 뭐냐? 바로 2번이 정답이죠, 여러분들. 혼동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2번이 정답이고요. 그래서 고려만국전도라고 하는 그림이 명나라 때 마테오 리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어떤 저작물과 어떤 지도를 남겼나요? 약간 이런 거라고 이렇게 매칭시키는 거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공개훈이나 이런 것도 명나라 때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름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머지 세 개는 뭐 원나라 때나 이건 원 이건 원이고 청나라지만 나머지 세 개가 똑같이 명나라 때이기 때문에 이게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후 관계에 대한 이런 학습이 부족할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학습해 주시고 그리고 요 보기에서 나오는 왕조가 이 국타 왕조다. 그래서 정답은 네, 1번이 되고요. 그리고 쿠투브 미나르에서 건립된 거는 네, 무굴 제국이다. 아까 네, 그 세우신 분들은 무굴 제국 분들이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아직도 배운 부분이 많지만 많지 않은 그런 되게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을 빠르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저희가 학습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2차 대전 전후로 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그 과학기술의 발달 과정에서 어떤 삶의 변곡점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삶이 그 이전 시기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거나 변화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에스파냐에 패해서 자메이카로 피신하였고
자신의 마음대로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을 해방시켰다. 다 억압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이게 라틴 아메리카의 그런 역사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잠깐 넘어가고요. 이건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있었던 이런 갈등이나 이런 그 내용 처리 방식에 대한 이런 기록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배웠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기차에서 처음 에도에서 도쿄로 바뀐 거. 이거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15번에 이게 징병제를 도입한 것도 여기서의 이 정부, 즉 정책, 그러니까 그 일제 강 일본의 그런 근대화 과정에서 했던 정책을 고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상킹고타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에도 막부에 그걸 좀 꼭 구별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일본 정부라고 하는 이왕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몇백 년간 계속 이 쇼군이나 막부를 중심으로 운영됐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점차적으로 그 국왕 중심의 그런 의사결정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정도의 차이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진 않았습니다만 나머지를 배웠기 때문에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사가 학습량이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풀이를 잘 하시다 보면 두 개로 묶이잖아요. 에도 시대에 대한 거 그리고 지금 바뀌고 있는 그 일본의 개화 정책 과정에서의 그런 내용 이걸 구별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니까요.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독일의 영토 확장 과정 가나 시기 사이에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보시게 되면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독일이 통일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이탈리아도 그 그래서 5번 샤르데냐라고 하는 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이탈리아 통일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이 시작한 다음에 이탈리아도 통일을 시작하고 다음에 같이 1871년 혹은 2년 연간에 새로운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통일 국가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신기하고요. 뭐 공산당이 이거 자원도 한다. 그래서 요거의 핵심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화회의랑 만두사변 사이에 이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지켜집니다.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쳐서 일본과 싸우는 그런 그 힘든 과정을 뭐야 해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2차 대전의 그 피해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어, 독일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입힌 것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해자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나름 서슴없이 가르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핵폭탄을 이렇게 맞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의 조금 피해의식이 좀 있는 그래서 우리만 잘못했냐 약간 이런 식의 관점이 조금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주역에서 이르기를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 간다. 그래서 강유의 선생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이제 위로부터 얘기하고, 그러니까 양문동이 대차게 말아먹고 변법자강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안 배웠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기 또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거니까 이것도 배우고 나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있나요? 예,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수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4분 정도 일찍. 그래서 여러분들 그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아서 해주시고 잠시 기다렸다가 종례에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